코로나19 사망자 사흘째 0명, 본토 확진자 0명. 22일 기준 대만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대만의 주간 확진자는 3,390명으로 4,360명이었던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12월 셋째 주 대만의 확진자는 65명에 그쳤고 한국은 47,836명에 달했습니다. 또 대만은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순조롭게 막아내고 있는데요. 대만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냈을까요? 우리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던 걸까요? 대만은 중국처럼 자국민을 쥐잡듯이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방역 최전선에 나와 국민에게 강력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구현해내는 순차 방역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5월 대만은 백신 가뭄을 겪었습니다. 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틈을 노려 중국에서 백신 제공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대만 정부는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거절하면서 외교전으로 번지기까지 했는데요. 대신 차이 총통이 전염병 경보 3단계 격상을 직접 발표하면서 백신 조달을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가감없이 공개했고 대규모 백신 접종까지는 상호 협력, 단결 일치만이 최선이라며 국민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국경을 막아 비대만인의 입국과 환승을 금지했고 음식점은 테이크아웃만 허용, 상점과 대형마트도 통제했습니다. 당연히 유흥시설의 운영은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견제로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할 수 없는 대만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정부에 동참했습니다. 3단계 방역으로 피해를 본 서비스 업종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그 사이 백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아이폰 생산업체인 폭스콘의 궈타이밍 회장도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을 조달했고 7월엔 자체 개발한 가오두안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대만은 이 같은 조치를 7월 26일까지 두 달 정도 짧고 굵게 유지했습니다. 7월 넷째 주 확진자가 152명으로 줄자 방역 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는데요. 게임장과 노래방 영업은 허용하되 입퇴실할 때 15분에서 30분간 환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동 중 취식 금지를 조건으로 모든 야시장 영업을 정상화했고 공연시설도 1.5m 간격 유지를 조건으로 특별한 영업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모든 입국자는 7+7+7, 즉 방역호텔 격리 7일, 재택격리 7일, 자율관찰 7일을 거치면서 3차례의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위반자에겐 최대 4,288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대만은 지난 5월 강력한 선제 조치부터 시작해 이후엔 강제적 봉쇄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차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졌고 순차적 방역 완화를 순조롭게 이행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은 지난 10월 하버드대생 대상 강연에서 과학과 민주가 대만 방역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5월 비슷했던 우리나라와는 점점 격차가 벌어져 2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한국이 대만보다 약 34배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 회복에 실패하고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겪는 사이 대만에선 10명이든 20명이든 제한 없이 송년 모임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